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시간이니까 바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2학년 전체의 학력의 신장을 책임지고 있는 2학년 부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한 대입 준비 전략과 국어 공부 방법 특강!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이렇게. 네, 좋습니다. 지우 접속이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사유서 제출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지우는 나중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하라고. 아니면 뭐 카톡 뭐 이거라도 연결을 영상 통화라도 좀 해주세요. 친한 친구들이. 자, 오늘은 대입 준비 전략과 국어 공부 방법 특강에 대해서 한번 특강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대학을 안 가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오면 대학을 가려고 하죠. 그리고 대학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게 공부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를 어떻게 갈 것이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0년 후와 20년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생각 안 해봤으면 지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20년이 지나면 선생님 나이가 됩니다. 38, 지금 18이니까. 여러분들에서 20년이 지났을 때 38인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뭐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 후에 뭐가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나이가 돼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년 후에 뭐가 돼 있었으면 좋겠는지.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자, 건물주, 네, 간물주, 예, 부자가 되고 싶다. 자취를 하고 있을 것이다. 38살에 자취는 본인의 희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먼저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는 거죠. 멋진 주식 대반, 책 출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식이 대박나기 위해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멋진 여성이 되기 위해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그러면 20년이 싹 지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2월입니다. 2009년 2월. 여러분들 2009년에 몇 살이었나요? 2009년에 몇 살이었죠? 6살. 꼬꼬미였네요. 꼬꼬미. 여러분들이 꼬꼬미일 때 선생님이 2009년에 뭘 하고 있었냐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대학교 4학년은 선생님이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입니다. 선생님들 친구 중에서 좀 빨리 졸업한 친구들은 이미 2월달에 졸업을 해서 선생님 친구들 졸업식이고 선생님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에 그때 교사의 꿈을 꾸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모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앞에 사진에 있던 친구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들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는 대학 친구들은 전부 선생님이니까 다 방학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 돈이 모이면 우리는 펜션을 잡아서 1박 2일로 매년 2번씩 MT를 갑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학생 식당에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야 우리 다음에 선생님 되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렇게 꿈꿔왔던 일들이 그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토스트를 사 먹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소고기 사 먹고 새우 사 먹고 막 불빛에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그때 일을 추억으로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선생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최소한 선생님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금요일 7교시라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빨리 끝내고 싶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선생님이 이거 다른 데서 끌고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녁 9시까지 남아가지고 모든 페이지를 선생님이 직접 다 만든 겁니다. 내용을 다 어디서 갖고 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만든 자료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입 준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선배들하고 입시 제도라든지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라든지 수능 출제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좀 전에 작년에 졸업한 선배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많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네요. 모릅니까? 나 혼자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배들의 입시 제도하고 여러분들의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들어봤죠? 솔직히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졸업한 3학년하고 여러분들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선배들의 그런 입시 제도까지 다 알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입시제도는 굉장히 자주 바뀌고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내용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고요, 대학을 진학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변화사항들만 뽑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지금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거는 알고 고등학교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학교를 들어가는 가장 큰 방법은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정시하고 수시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너무 좀 관심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시는 뭐예요? 정시라는 것은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점수가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는 뭐냐 하면 수능 점수도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평소에 관리해온 내신 성적과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대학교를 지나가는 것이 수시 모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시 모집이 있고 수시 모집이 있는데 2022년,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은 그 전에보다는 수시가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고 아마 여러분들도 정시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조금씩 상승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수시가 75%, 정시가 약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100명을 뽑는다면 75명은 수시로 뽑고 25명은 정시로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 100명 중에 25명은 많은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100명 중에 25명.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죠. 100명 중에 25명이면 꽤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수시고 4분의 1이 정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수시로 갈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시가 유리할까? 수시가 유리할까?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정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수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정시가 유리한지 수시가 유리한지가 완전히 달라요. 잘 보세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수시로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신 성적과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수시가 유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대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근데 부산대 간호학과가 내신이 한 2.0이면 들어갈 수는 있다더라. 근데 내 내신 성적은 2.0 정도 된다. 그러면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1학년 때 조금 성적이 낮아요.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기부도 솔직히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부산대 간호학과를 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시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재수생만 정시를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25%나 정시를 뽑거든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선생님, 나는 딱히 대학에 욕심도 없고요. 학과에 욕심도 없어요. 난 되는 대로 갈 거예요.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점수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대학에 가서 그 이후에는 뭐 할 건가요? 여러분들 기안84 압니까? 기안84? 기안84 알아요? 네. 기안84가 선생님이랑 동갑이죠. 내가 84년생이니까 기안84 내랑 동갑이에요. 기안84가 그린 웹툰 중에 복화광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복화광. 혹시 복화광 본 친구 있나요? 선생님도 복화광 좀 보다가 좀 내랑 안 맞아갖고 안 봤어요. 좀 처음에 좀 보다가. 근데 복화광의 그 배경이 되는 대학교 이름이 기안대입니다. 기안대. 근데 그 기안대가 무슨 대학교라고 거기서 나옵니까? 무슨 대래요? 기안대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무슨 대? 지 무슨 대 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지잡대. 지잡대 들어본 적 없습니까? 지잡대. 지잡대라는 단어 안 들어봤어요? 지방에 있는 잡스러운 대학.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런 대학에 가려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에서조차 여기 졸업하면 뭐 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 가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다가 또 나중에 생각해서 여기는 안 되겠다. 재수를 해야 되겠다. 그럴 바에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수시나 정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럼 지금부터 결론을 내주도록 할게요. 나는 아직 고등학교 생활을 1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1학년 때 조금 망쳤다 하더라도 정시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고, 1학년 때 망친 과목 말고 다른 과목으로 또 성적을 넣으면 충분히 좋은 갈 수 있는 다양한 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은 정시랑 수시를 완전히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정시를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를 하고, 평소라는 것은 중간 기말고사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시험기간, 중간기말고사 약 2, 3수 전부터는 수시를 대비한 내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수능, 시험기간에는 내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시를 노리려면 생기부가 알차게 있어야 됩니다. 생기부가. 그런데 그럼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알차게 할 수 있나요? 잘 모르죠.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알차게 할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기부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 말고 다른 친구들과 차별을 낼 수 있는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과목별. 이거는 누가 써주냐면 교과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솔직히 교과 선생님의 이 작문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수행평가를 어떻게 내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교과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어줄 수 있는 그 글자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다 보면 당연히 내신 성적도 향상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 눈에 띄어서 열심히 좋은 과제를 제출을 하는 것이죠. 요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후배는 또 여러분들하고 달라지는데 달라지더라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한 건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온라인 수업에 열심히 나오고 대답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참여할 때 선생님이랑 눈빛 교환하고 과제 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내고 그런 아이들이 좋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아리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 동아리 막 5개, 6개, 3개, 4개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율 동아리를 1개까지만 대학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5교시 하는 우리 동아리 활동이랑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율 동아리 활동이랑 딱 2개만 여러분들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배는 또 자율 동아리도 없어집니다. 오로지 그 CA 동아리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좀 어울리는 동아리거나 아니면 동아리 이름 자체나 동아리 활동 자체가 좀 두루두루 다른 학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담당 선생님이 누구인가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적어줍니까? 담당 선생님이 적어줍니다. 그 담당 선생님의 작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시 못합니다.
누가 써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이렇게 써질 때가 있고 요렇게 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고를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봉사활동이에요. 옛날에는 봉사활동도 있고 특기사항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특기사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봉사활동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정보문헌학과를 가고 싶다. 문헌정보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봉사를 해서 도서관 책 자료 정리 이런 봉사활동을 적는 게 유리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적을 수 없고 내용하고 시간만 나오니까 그게 유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과학이나 공대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부산과학기술참여 도우미 이런 거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을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꿀팁입니다. 요 봉사활동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 우리 학교의 진로활동은 크게 자기이해 활동하고 진로독서 이 두 개가 거의 다인데요. 여러분, 진로독서 시간에 그냥, 자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로독서 시간에 내가 가려는 학과와 관련되는 책을 읽어서 그 내용을 진로활동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된 생기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진로활동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공독서, 진로독서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다섯 번째, 수상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수상실적을 엄청 많이 갖고 갔는데 여러분은 학기당 하나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기당 하나만 적는데 하나도 없으면 하나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랑 차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회에 적극적으로 일단 참여해서 학기당 하나 정도의 상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자기가 가려는 그 전공과 비슷한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독서활동인데요. 여러분들 후배들부터는 또 독서활동도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까지는 독서활동이 남아있고요. 책 이름과 저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 독서활동 입력하라고 하면 싹 모아가지고 담임쌤한테 내잖아요. 근데 담임쌤한테 내면 생기부에 어떻게 나오냐면 공통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만 이왕이면 과학책은 과학 선생님이 등록해서 생물 안에서 생물책이 나오고 사회, 경제에서 경제책이 나와야 훨씬 더 다양한 독서활동을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담임쌤한테 몰빵으로 가져가지 말고 각 교과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훨씬 다양한 그 독서활동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 혼자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잘 듣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메모하면서 캡처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다음은 7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고를 싸맵니다. 왜냐하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누군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담임 선생님이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발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쌤을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담임쌤이라 하더라도 많이 적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적게 적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롤링페이퍼 한다 생각해보세요. 롤링페이퍼. 롤링페이퍼를 하면 어떤 친구한테는 적을 말이 엄청 많죠.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또 적을 말이 없잖아요. 담임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적어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칸이 모자란 아이도 있는 반면 도대체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쌤한테 눈에 띄어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무슨 학급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눈에 확 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를 눈에 여겨 볼 수밖에 없겠죠.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있는 학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담임 선생님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7개 영역으로 나눠서 다른 친구들과 생기부를 차별할 수 있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거 생각하십시오. 생기부를 젓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적고 그 다음에 교과 선생님, 그 다음에 동아리 담당 선생님입니다. 눈에 띄십시오. 수시로 도전할 거라면 최대한 학교에 오래 많이 남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시오. 학원에서 한 활동들은 선생님은 모릅니다. 정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까지 생기부를 어떻게 알차게 쓰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시인지 수시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결정할 때가 아니고 일단은 정시도 염두에 두고 수시도 염두에 두면서 같이 가되 생기부를 알차게 만들면서 학교 생활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 2학년의 대입 전략이고요. 다음은 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국어 공부 방법에 괄호를 국어로 묶어놨습니다. 왜 선생님이 국어에 괄호를 쳤을까요? 왜 선생님이 국어에다 괄호를 쳐놨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에도, 과목마다 공법이 달라서, 좋은 대답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괄호를 친 이유는 이겁니다. 교과목별로 분명히 좋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고,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과목별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려는 습관과 태도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을 소개를 해줘도 아무리 좋은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선생님, 나 진짜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할 만큼 엄청 열심히 스스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우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에 학교에 와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으로 따지자면 고등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첫 고등학교에 발을 디디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치고 나서 보통 어떻게 살죠? 엄청 열심히 안 하잖아요. 좀 쉬잖아요. 좀 풀어지잖아요. 그 풀어졌던 기간, 풀어질 대로 풀어졌던 기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연장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쉬고 놀고 자는 게 습관화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나마도 나중에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을 했죠? 여러분 작년에 무슨 계약했습니까? 온라인 계약했잖아. 지금처럼 온라인 계약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온라인에 조금 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해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실에 앉아도 잠자기 일수인데 컴퓨터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폰게임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말이 길어져가지고 힘든데 코로나로 길어져가지고 더 풀어졌는데 온라인 계약까지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안 됩니까? 공부하는 좋은 습관과 태도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든 학년이 여러분 학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 답은 야자입니다. 야자가 굉장히 무식하지만 좋은 방법입니다. 왜 야자인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야자를 안 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야자를 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디 가서 공부하나요? 여러분 중에 야자 안 하는 친구들 나는 학교 마치면 어디서 공부할 계획 가지고 있어요? 학원. 또 학원 많이 가시네요. 좋습니다. 학원 많이 갑니다. 학원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독서실 가는 친구도 있고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학원. 학원에 가는 이유는 뭐죠? 학교에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얼마나 다녔습니까? 2개월 다녔습니까? 아니면 1년 다녔습니까? 그러면 학원에 1년 정도 다녔으면 학교의 수업만 듣는 친구들보다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성적이 그만큼 올라야 되잖아요. 어때요? 올랐어요? 다른 사람과 좀 눈에 띌 만큼 올랐습니까? 근데 정말로 좋은 학원에 다녀갖고 내랑 잘 맞아서 성적이 오른 사람이 있는 반면 딱히 많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학원이 당신에게 그렇게 딱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서실이나 집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일단 학교에 안 있고 집에 가게 되면 일단 한숨 쉬어야 돼요. 간식도 좀 먹어야 돼요. 소파에 누워서 TV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됩니다. 저녁을 막 먹습니다.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 좀 시키다가 공부하려고 앉으면 9시 됩니다. 집에 가면 그렇습니다. 진짜. 집에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과외입니다. 과외는 좀 돈이 비싸요. 선생님도 과외 해봤습니다. 대학교 때. 선생님 일주일에 2번 가서 한 번에 1시간 반씩 해주고 40만 원 받았습니다. 선생님 대학교 때는 지금보다 한 10몇 년 전, 거의 20년 전입니다.
그때 4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더 비쌀걸요? 과외가 싸다고요? 그 과외 선생님 공부 잘했을까요? 여러분 과외 선생님은 믿을만 합니까? 그래 그 과외 가지고 성적이 좀 올랐습니까? 그리고 과외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시간이나 과외를 합니까?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자, 야자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을 공부하게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일단 특강 안 듣고 야자만 한다고 쳤을 때 8교시가 50분, 저녁 먹고 9교시가 70분, 또 10분 쉬다가 20분 쉬다가 70분 야자랍니다. 총 190분, 즉 3시간 10분을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3시간 10분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도 집에 가면 9시가 돼서야 공부하려고 왔는데 야자를 하려면 좋든 싫든 간에 3시간 10분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자를 하고 나서 9시에 집에 가면 9시 반쯤 되는데 한 30분쯤 쉬고 나서 10시부터 12시까지 열심히 할 사람은 2시간이나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학교 야자 참여 현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7반은 9명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 없는 친구들은 공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원도 나한테 어울리면 괜찮아요. 근데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야자에 참여한다고 해도 3시간 10분 있지만 여러분들이 3시간 10분 공부 안 하면 성적은 안 오릅니다. 하지만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강제로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야자 많이 한다고 해서 선생님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겪어봤을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려고 학교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공부가 진짜 잘합니다. 왜 공부를 잘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절대로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전부 야자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게 있고 자습을 하는 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인강을 듣고 과외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수업을 듣는 행위는 음식을 먹는 걸로 따지자면 공부라는 뷔페에 가가지고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내 앞에 놓는 것까지가 수업 듣는 겁니다. 학원에 가는 게 성적이 많이 안 오른 이유 중에 뭐라 하냐면 학교에서 음식을 담았는데 학원에서 음식을 또 담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담아요.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요까지가 그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릇에 담은 음식을 먹는 게 뭐냐 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게 바로 자습이에요. 그래서 자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았으면 먹하고 꼭꼭 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꼭꼭 씹어 먹는 과정이 자습이라는 거예요. 야자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든 여러분들 자습은 필수입니다. 자습을 하지 않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수업을 많이 들어서 방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거를 내 몸속의 영양소로 배치하는 과정은 자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업만 들었다고 공부를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습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물론 좋은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면 일부는 소화가 됩니다. 하지만 꼭꼭 씹어 먹는 자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습에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야자라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 내 공부할게요, 선생님. 공부할 건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야자도 할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학습 플랜이라는 겁니다. 학습 계획이죠. 학습 계획. 여러분들 선생님이 스터디 플랜이라는 동아리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스터디 플랜이라는 동아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짤지를 관리를 해주고 공부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터디 플랜 동아리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터디 플랜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시간별로 착착착착 짤 수도 있고, 크게 오늘은 뭐 국어, 수학, 영어만 한다 이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MBTI 성향에 맞게 계획을 짜면 되는데, 아무리 계획이 안 어울리는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큰 계획은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짜놔야 고민을 안 하고 그 시간에 그걸 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막아줍니다.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뭐 하지? 이거 뺐다가 넣고 이거 뺐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 8교시네 이거 하자. 이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별 시간별로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드는 표는 딱 일주일치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그 평일하고 주말하고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을 스터디 플랜 동아리에서 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여 바랍니다. 거의 동아리 지금 홍보하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그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을 막 넣느냐는 개별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맞게 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스터디 플랜 동아리에 가입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한테 찾아오셔서 선생님 저 공부 계획을 짜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톡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2학년 부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터 해줄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국어 공부법입니다. 국어 공부법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표를 만들어서 월요일날 9교시에는 국어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짜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국어 공부법입니다. 월요일날 10교시에는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요때 영어 공부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요렇게 구체적인 학습 플랜 안에 국어 공부법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수능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해서 3학년 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과목인 독서와 문학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듣는 독서 같은 경우에 독서는 여러분 아무리 지문이 바뀌어도 결국은 독해력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독해를 잘하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독서의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2학기 때 독서를 듣거든요. 2학기 때 선생님이 수업해 주긴 할 거지만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조쌤의 감성국어를 검색하면 작년 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독서의 전략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급한 친구들은 그거라도 좀 듣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수능 지문을 반복해서 매일 두세 지문씩은 계속 읽어야 독서 실력이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독서 공부법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이론을 무조건 읽으면 안 됩니다. 문학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배울 때 공감각적 심상이 무엇이며 감각의 전이가 무엇이며 청각의 시각화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처럼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학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문학 이론을 작품에 적용시키는 작품을 보는 눈을 갖춘 후에 작품 공부를 따로 하면서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게 문학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다행히 2학년 1학기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공부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수업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자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랑 언어 매체는 여러분마다 공부 방법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공부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야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선생님이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은 도둑심보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잘하십니까?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요리를 잘하십니까? 요리를 열심히 연구해서 요리 연구가 백종원 선생님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을 치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싶나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일단 공부해야죠. 나중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공부하다가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전문 직종이 되고 싶거든 공부를 하십시오. 뭐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2학년 부장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습니다. 한 표 뽑아주십시오. 농담이고요. 진짜 선생님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학년 담당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국어 시간 1시간을 빌려서 대입 전략과 그 다음에 공부 방법 특강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그리고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누적된 노하우이자 어떤 플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담임 선생님도 이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빈 교실에서 채팅창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잘 들었나요? 나 혼자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 열심히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간단합니다. 요거 과제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 그리고 결심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적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이 적고 싶은 친구들은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 적으면 되고요. 뭐 조금만 적고 싶은 친구들은 조금만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는 것까지가 해서 이번 시간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첫 주였는데요. 오늘이 금요일 7교시네요. 첫 주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처음으로 계약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하고 수업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과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서 수업을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학년 7반 친구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